오늘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배가 빵빵해지셨던, 윗배는 볼록 튀어 올라오고 복부는 두껍게 배둘레임이셨던 71세 남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아버님은 사실 윗배에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는 것을 고치려고 저에게 오신 것은 아니에요. 주 증상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꺼풀이 붓고 머리가 가려워 이를 고쳐보시려고 저에게 오셨던 거였죠. 여러분도 한번 병의 원인을 찾아가 보게 어르신의 전체적인 몸 상태를 설명드려 볼게요. 71세 어르신은 키 172cm에 몸무게 76kg로 체격이 비교적 다부진 분이세요.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데도 50대부터 음식을 먹으면 윗배가 부르고 빵빵해져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셨대요. 밀가루 음식은 속이 썩 편치 않으니 거의 안 드시는데, 식욕은 좋으셔서 쌀로 만든 뻥튀기나 간식은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참, 대변은 꽤 오랫동안 질척하게 무르게 보셨대요. 이게 유산균을 드시면서 지금은 보통변으로 나오시고요. 잠은 잘 주무시고 피로는 심하지 않고요. 약하신 곳은 무릎인데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은 몹시 불편하시다고, 그런데 이것도 영양제 먹고 덜해졌다고, 자신은 영양제는 최고급으로 드신다고 약간 자랑하시듯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대충 들어보니 드시는 영양제가 센트룸의 크릴 오일, 효소, 프로폴리스, 오메가, 유산균, 초록홍합, 폴리코사놀, 홍삼, 여기에 드시는 처방약으로 혈압약 2알, 혈전 예방약 1알, 많기도 하지요. 제가 식사 때마다 영양제를 한 주먹씩 드시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드시는데 배 헛배 불고 가스 차는 거랑 피부는 안 고쳐지신 거예요? 라고 슬쩍 물으니, 그러기에 내가 한약으로 고치려고 왔지요 하시며 약간은 쑥스러우신 듯 넉살 좋게 웃으시네요. 사실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 저는 처음엔 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동안 어떤 치료들을 했으며 각각의 치료는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현재 드시고 있는 영양제나 병원약은 무엇인지 다 묻고 체크한 후에 저 나름대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그분들께도 먼저 전체 상황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가령 처음에 이런 증상이 왜 시작되었는지 동양의학의 원리로 설명드리고, 어떤 치료는 왜 효과가 있어도 다시 재발되었고 또 어떤 치료는 오히려 왜 해가 되었는지, 그리고 병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등등을 설명해 드리고 치료를 시작하는 편이지요. 따라서 어르신의 경우도 지금 불편하신 건 헛배가 부르고 배에 가스가 차고 얼굴이 붉고 두피가 가려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병을 치료하기 전에 현재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 중에 혹은 병원약의 부작용으로 어떤 증상이 비롯된 경우를 먼저 체크한 후 이를 해결하고 비로소 본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현재 아버님의 상태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제를 한번 골라보세요. 센트룸, 크릴오일, 효소, 프로폴리스, 오메가, 유산균, 초록홍합, 폴리코사놀, 홍삼. 여러분은 어떤 걸 빼시겠어요? 저는 무엇을 빼라고 했냐고요? 저는 일단 다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유산균 정도는 드셔도 된다 했고요. 하지만 가끔 드시는 홍삼은 현재 얼굴에 열이 많으시고 두피도 가려우시니 아예 당분간은 생각도 하지 마라 하였어요. 어르신은 무척 서운해하시며 자신이 얼마나 이런 건강식품에 도움을 받았는지, 얼마나 몸이 좋아지셨는지 설명하려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간을 살려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력을 돋고 간의 해독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헛배가 빵빵하게 차는 것이 해결되어야 몸속에 독소가 없어지고 피부에 열독이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많은 영양제에 들어있는 농축된 영양소들은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좋아지면 그때는 정말 필요한 영양제를 최소한으로 드시면 좋겠다. 그래야 몸이 제대로 흡수되고 과잉으로 쌓이지 않게 되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얼굴이나 두피에 생긴 독소를 없애 피부를 고치기 위해선 간을 좋게 해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차는 것을 간을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동양의학적으로 배에 가스 차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음식이 식도로 들어오면 먼저 위장으로 들어와 죽처럼 된다는 건 아시지요? 그런데 죽처럼 된 음식이
위장 하부 명치 부위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려면 담낭에서 담즙과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뿌려져야 해요. 당연히 이게 잘 안 되면 음식이 위장 하부에 정체되어 속이 더부룩해지고 위장에서 발생한 가스로 트름이나 위부 팽만감이 발생되게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담즙과 소화효소는 도대체 왜 잘 안 나와 소화불량을 만들고 윗배에 가스가 차고 빵빵하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한 교감신경 흥분으로 혈관은 수축되고 소화의 분비가 잘 안 되어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동양의학에선 스트레스나 긴장은 오장육부 중 간이 주관하고 간이 긴장하게 되면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어 이러한 소화장애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다만 위장이 무력해져 오는 소화불량증과 구별할 때는 주로 윗배가 붓는 경우는 간의 기능 이상으로 아랫배가 불러 올라오는 경우는 주로 위무력증으로 구별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어르신의 경우도 50대 때부터 시작된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사실 간의 기능 이상으로 윗배가 자주 불러오는 경우였고 이후에 이러한 정체가 계속 반복되고 그 주변의 혈류가 정체되면서 이젠 명치 주변이 딱딱해지고 배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담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간 자체에도 노폐물이 쌓이고 간의 해독 기능까지 저하되어 피부 열도까지 올라왔던 상태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원인이 나왔으니 해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게요. 먼저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력을 촉진해주면 가스가 발생하여 트름이 나고 윗배가 부어오르는 정도는 쉽게 완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증상이 얼마 안 되었다면 한방 과립제만으로도 배가 빵빵해지는 증상은 금방 없앨 수 있고요. 하지만 이분은 20년 이상 오래 진행되어 명치 주변이 그리고 복부 전체에 노폐물이 쌓여 단단해진 상태이니 담적을 녹여주는 약초도 일부 필요하게 되어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담적이 두껍게 쌓여있다 하더라도 현재 피부에는 열독이 올라와 있으므로 담적을 풀어주는 약초 중에 열을 올릴 수 있는 약초는 아주 주의해야 해요. 오히려 이분에겐 여기에 피부의 열독을 식혀내려주는 약초를 함께 써야 할 상황이죠. 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한약을 일주일분씩 4번 정도 드신 후에는 배에 가스가 덜 차고 속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덜해지셨어요. 한 60에서 70% 정도로요. 피부는 피부약을 끊고도 잠을 주무실 수는 있으시대요. 다만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 좀 긁다가 잠이 들고 오후에 다시 좀 올라왔다가 저절로 사그라들죠. 부위도 눈이나 두피보단 팔, 다리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고요. 원래 피부는 한약으로 치료하다 보면 점차 말단으로 퍼지면서 나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약을 한 4번 정도 더 드신 후에는 헛배부름이나 가스가 차고 답답한 증상은 아예 없어지셨고 단단하던 배도 조금 물컹해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살도 빠지시겠다고 좋아하셨죠. 그리고 2번 정도 더 드신 후에는 피부도 완전히 좋아지셔서 치료도 마무리하였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재발은 없으세요. 제가 제발 간식을 과하게 드시지 말아달라고 영양제도 제발 최소로 드셔달라고 했는데 그건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세요? 먹으면 윗배가 올라오고 가스가 빵빵하게 차올라 병원이나 약국 소화제를 달고 살며 때론 효소제에 유산균을 챙겨 드시며 맛있는 밀가루 음식도 참고 사는 비교적 진행된 상태이실까요? 아니면 이게 더 진행되어 명치와 윗배 전체가 단단하게 붓고 튀어 올라와 늘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며 상체도 하체도 순환이 안 되어 상체는 열이 차고 하체는 무력해진 진행된 담적 상태이실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배에 가스 차는 이유와 배에 가스 빼는 법에 대한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